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보약비 왔죠? 지금 보약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금년 비 내리는 양상을 보면 아주 극과 극입니다. 가물 때는 한없이 가물고 비가 올 때는 무식하게 한 번씩 쏟아붓고요. 뭐 어제 무안 같은 경우는 142.1mm요. 시간에. 1시간에. 어제 남원도 100mm가 넘게 왔더라고요. 근데 장수는 55mm밖에 안 왔어요. 네. 지금 장수 사시는 분들 금년 여름 날씨 어떻습니까? 더워요? 더워요? 장수에서 덥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근데 제가 점심 먹으면서 작년 7월, 8월 하고 금년 7월, 8월 기상을 한번 봤거든요. 오히려 최저 기온이 7월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1점 몇 도가 낮아요. 열대야가 한 번도 없었고, 금년에. 오늘까지 열대야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장수에. 얼마나 복받은 지역에서 사시는지. 예. 근데 남원도 밤에 이렇게 보면은요, 낮에는 엄청 온도가 올라가도 밤에는 잠을 못 잘 정도로 덥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금년에 최고 기온은 높은데 이제 이쪽 지방을 보면은 밤에 최저 기온은 상당히 그리고 좋은 그런 여건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응애를 키우려면 저 정도는 키워야죠. 이거는 어제 찍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원주가 이걸 몰라요. 근데 지금 최근에 여러 군데에서 응애 예찰을 소홀히 해가지고 지금 피해를 본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전부 응애예요. 응애가 거미줄을 칠 정도가 되면 저거는 피해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지금 문의를 하는 게 이겁니다. 농업인들은 아무튼 사과 나무에 노란 잎이 형성되면 저거를 전부 다 갈방병 걸려서 지금 잎이 떨어지고 있다고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금년에 지금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분들 제가 무조건 사진을 보내라고 하거든요. 보면은 갈방병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5%도 안 됩니다. 전부 저런 증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저렇게 발생이 되면 우리 재배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갈반병으로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거는 갈반병이 아니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보온장애로 봅니다. 저게 이제 갑자기 나타났거든요. 지난주에. 그 전까지는 별 증상이 없다가 지난주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거는 물론 이제 생리적인 황화 현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보온장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수 탄저병은 어떻습니까? 나온 사람은 나오고 아마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깨끗한 밭들도 탄저병이 굉장히 심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기상 여건이. 그래서 이번 비 그치고 방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뭐 탄저병 피해를 심하게 받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은 탄저병 피해 받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동안 고온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갈반병이 힘을 못 쓰고 있었어요. 균이. 그런데 이번 비에 의해서 갈반병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비 그치면 아무튼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방제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약재 선택이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제 홍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보호살균제 쓰기에는 조금 애매한 시기예요. PLS나 이런 안전 사용 기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보호살균제 30일짜리 쓰기에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뭐 이제 후지나 이런 가몽 이런 품종들은 뭐 보호살균제를 써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약재 선택에 좀 신중을 기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7월 28일 날 저한테 사진 보낸, 농가가 사진 보낸 거거든요. 탄저병입니다. 근데 저 밭은 탄저병이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올해 첫 과일이 달려가지고 그렇게 많이 안 달렸습니다. 근데 품종은 엠부예요. 엠부, 속빨간 잡어. 엠부도 탄저병이 좀 약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과일이 몇 개 안 달리다 보니까 저렇게 조금 방제를 소홀히 했던. 그래서 야, 사과 따려고 하지 말고 전부 다 따서 묻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금년에 제가 제일 빨리 탄저병을 봤던 게 7월 13일입니다. 굉장히 빨리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요건 아마 지난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린 것 같기도 하고요. 저런 증상이 왜 나올까요? 입에. 지금 여기 보시는 사진은 요거는 그 캡탄 살포하고 나서 발생된 증상입니다. 캡탄이나 다코닐, 폴펜, 아니미소진 이런 약재를 고온 30도 이상 고온이 지속되는 시기에 살포를 하게 되면 이런 증상이 나와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우리 장수 지역에서도 8월 달에 저런 피해를 보는 과원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비 그치고 나면은 온도가 약간 떨어지기는 하는데 주간 온도는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거든요. 뭐 32, 3도 이렇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중간 방제가 됐건 정규 방제가 됐건 약재 선택에 좀 신경을 써서 약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초홍 바이로이드 증상이고요. 요거는 7월 31일 날 예찰에서 발견한 탄저병입니다. 근데 이 병증을 보시면 벌써 상당히 지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제 찍은 거네요. 8월 2일이면 토요일이죠. 네, 토요일 날 찍은 거고. 벌써 저 정도, 과일 하나에 병반이 뭐 10개 이상 이렇게 찍혔다면은
상당히 오래전에 감염이 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8월 2일 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방문 지도하는 과원인데,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자가수정 촉진제 사용한 과원, 과일 상당히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왜 찍었을까요? 과일은 좋은데요. 응애를 지금 분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육 단계는 지났고 이제 분양해도 되는 단계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잎색이 상당히 지금 많이 탈색이 된 그런 상태인데 의외로 이런 화원들이 많이 보여요. 지금 잎색이 완전히 지금 변했거든요. 수관 안쪽에. 그런데 이런 화원들은 이 측지 신초 끝에까지 응애가 예찰이 됩니다. 그래서 나무 전체에 응애가 다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지금 이런 정도. 그래서 작년에도 보여드렸지만은 아무튼 이 전박이 응애 피해가 이 정도 되면은 나중에는 이게 꼭 장마 직후에 엽소 피해 발생된 것처럼 까맣게 변하면서 낙엽이 됩니다. 예, 죽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 3번 정도 방제를, 연속 3번 정도 방제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재를 써도 한 번에 다 방제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한 3일에서 4일 간격으로 한 2번에서 3번 정도 방제를 해줘야 제대로 방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이제 후기 과일 비대나 아니면은 이제 착색, 당도 이런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잎색이 심하게 탈색이 되고 변하게 되면 잎의 기능을 일부라도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방제만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저렇게 잎이 심하게 탈색이 될 정도로 피해를 심하게 본 경우에는 약재만 뿌려서는 안 돼요. 잎의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500리터에 요소 1 내지 1.5kg, 그 다음에 황산마그네슘 증상에 따라서 3에서 5kg, 이거 반드시 해 주셔야, 해주고 나면은 잎의 기능이 어느 정도는 잎색이 약간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후기 과일 생육하는데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수확기 때 별 문제 없이 수확을 했던 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 되면 어쩔 수 없이 인시피오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알부터 성충까지 일단 방제를 하고, 그 다음에 20피오나 다이마이트 또는 뭐 마이트킹 이런 약재들이 들어가면 알은 거의 한 번만 뿌려도 거의 방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충들 일부가 잔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3, 4일 후에 아바메틴 계통이나 아니면은 오마이트 이런 약재로 한 번 더 방제를 해 주시고, 그래도 또 예찰해서 움직이는 애들이 보이면
이때는 한 4일 후에 뭐 그냥 성충만 잡을 수 있는. 근데 사실 약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 아크라마이트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충에서 성충까지.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예찰을 안 하세요. 과원을 다니기는 다니는데 그냥 주의 깊게 안 살펴보고 그냥 꼭 처삼촌 벌초하듯이 휙 지나가는 그런 예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 같은 기상 여건에서는 응해 피해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홍로는 응해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특히 장수분들이. 특히 저쪽에 무주, 무풍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그래요. 뭔 홍로에다가 응해 방지를 하냐고.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소리예요. 홍로도 단독 과원으로, 홍로 단일 품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과원도 응해 피해 굉장히 심하게 받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받아요. 그래서 홍로라고 해서 응해가 가해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밀도라면 피해 증상이 늦게 나옵니다. 입이 두껍고 크기 때문에. 그래서 홍로라고 해서 응해 방지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장수 홍로 하시는 분들 이번에 비 그치면은 방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그래서 이번 비 그치고 나면 홍로는 반드시 합지로 좀 방제를 해 주세요. 뭐 다사, 카사, 카다 어떤 계열이 됐건 이번 비 그치고 나면은 반드시 합제로 방제를 해 주세요. 그래야 아마 탄저병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탄이나 멜리아, 캡틴 A 아니면 뭐 다른 약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캡틴 A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캡탄에다가 카브리오 A가 합치게 혼용되어 있는 그런 약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비 그치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방제를 해서 탄저병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금 이번 상황이 23년처럼 탄저병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동안 지금 고온,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지금 사실 건조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탄저병이 감염은 돼 있는데 지금 증상이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비가 과일 크고 나무를 좀 건강하게 해주는 데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탄저병 발생되는 데는 굉장히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 그치면 즉시 바로 방제를 해서 탄저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지도 마찬가지예요. 후지도 그냥 이거 다 해주세요. 합제로. 지금 후지도 금년에 후지에서도 탄저병을 봤거든요. 과일의 탄저병도 봤고, 그 다음에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반병이 힘을 못 썼어요. 보온현상 때문에. 근데 이번 비로 갈반병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래서 후기 갈반, 2차 갈반이 지금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방제를 해서 갈반병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품종은 이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 한 농가 과원을 이렇게 쭉 다니면서 보니까 이 증상이 딱 한 나무가 있더라고요. 바이로이드입니다. 저는 아리수는 바이로이드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리수도 바이로이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원 관리 하시면서 모든 품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이상한 이런 얼룩 형태의 반점이나 이런 것이 형성이 되면 그거는 반드시 나무에다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과일 증상이 심하게 나온 거는 저 높은 데 달려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저게 전정에 의해서 자꾸 옆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바이로이드 증상이 보이면 반드시 그냥 표시해 놨다가, 사실 저거 없애도 소득에는 큰 영향 안 미칩니다. 그래서 바이로이드 증상이 나온 나무들은 무조건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제거를 해버리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증상이 나오는 게 가몽하고 홍로 계열이 지금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가몽은 증상이 다릅니다. 가몽은 검은 얼룩무늬가 나와요. 홍로는 이런 이제 붉은색을 띠면서 이런 그 약간 동그란 이런 무늬들이 형성이 돼. 근데 이 아리수도 일반 홍로나 이런 것처럼 똑같은 증상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재배하시면서 각 개체별로 과일 형태나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살펴서 이런 이상 증상이 있는 나무들은 아끼지 말고 바로 제거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어떤 방법을 써도 사실 잎의 기능을 회복시키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잎들은 어차피 힘들고 다른 잎들이라도 이제 기능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 비하고 지금 또 주말에 또 비가 또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은 온도는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금년 지금 이런 느낌 못 받으셨어요? 지금 홍로나 아리수 착색되는 상황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빨라요. 예. 아무튼 온도는 무지하게 높은데 착색은 지금 강원도도 그렇고 지금 전라남도도 그렇고 전라북도도 그렇고 지금 착색이 의외로 지금 빠르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홍로도. 그거는 지금 주간 고온 현상이 너무 일찍 지속되면서 아마 이 과육이 조금 빠르게 성숙이 돼서 그러지 않나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과일이 상당히 무른 상태로 유통이 될 수 있는 지금 착색 진행되는 걸로 보면 그런 지금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로 저겹은 금년에는 이때 하세요. 8월 20일에서 25일. 근데 초홍은 이제 조생홍로. 지금 안동시장에 지금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초홍. 그리고, 무풍은 7월 20일경에 저겹에서 25일경에 벌써 반사필링 깔았어요. 무풍은. 장수는 아직 그거는 안 하죠. 그거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 올해도 제가 그걸 보고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욕을 해도 안 돼요. 그분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반사필름을 7월 25일에 피복을 해놨거든요.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근데 금년에는 한 8월 20일경에 좀 늦게 저격을 시작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금년 추석에는 골드하고 후지를 빼고는 다 나와요. 감원까지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봅니다. 지금 홍로, 후지, 감원 이 세 품종이 지금 제일 양이 부족하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안동을 가서 이렇게 이마 쪽 과원을 둘러보니까요. 예년에는 과일이 이렇게 달렸었다면 금년에는 요 정도밖에 안 달렸어요. 이마 쪽에도 보니까 많은 과원. 즉 예년에 비해서 착과수가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년에 전반적으로 사과 생산량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올 거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둘러서 착색 관리를 해서 조기 출하하는 것도 좋지만 아마 9월 25일까지만 출하를 한다면 가격은 그때까지는 상당히 좋을 걸로 그렇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안동 공판장에 뭐 썸머킹이나 썸머프린스, 스가로 이런 품종들 가격 형성되는 것을 보면은요, 금년 지금 조생종 시장 가격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 그 시나노 스위트 지금 파란 거, 그거 지금 그것도 출하가 되고 있거든요. 시나노 스위트가. 그것도 사다이가 10만 원이 넘어요. 사다이가 10만 원이 넘습니다. 썸머킹은 어땠나요? 썸머킹이요? 지금 그게 거의 20만 원대, 약간 대과는 거의 20만 원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썸머킹이 가격이 더 좋습니다. 지금은 썸머 프린스보다는. 그리고 이제 저격하고 많은 분들이 반사필름을 바로 깔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최소 한 3일 정도는 과일이 햇빛에 순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래야 이 밑둥 되는 것을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 비 그치면은 모든 품종이 몰라보게 붉어질 거예요. 그동안 붉어지지 못했던 것들. 이제 극한 고온 현상은 끝나지 않았나 싶어요. 이번 비로. 지금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아래쪽으로 지금 물러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열돔 현상은 이번에 지금 깨진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도 뭐 33도, 32도 이거는 뭐 8월 20일경까지는 지속될 걸로 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고온
장애에 의해서 그 일소피해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방사팬이 있는 과원들은 방사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방사팬을 그냥 한 30도에다 세팅해가지고 이게 30도가 넘어가면은 그냥 자동으로 회전할 수 있는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 이제 미세살수 장치는 보통 보통 12시에서 오후 5시까지 20분에서 30분 살수하고 또 20분에서 30분 휴식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미세살수 장치를 활용을 하면 실제 재보면은요, 과원 밖의 온도는 34도라면 이 미세살수 장치를 1시간 정도 가동을 하고 내부에 가서 온도를 재보면 30도가 안 돼요. 온도가 툭 떨어집니다. 과원. 그리고 시원해요. 과원 안에 들어가면. 그리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일소 예방뿐만이 아니고요. 과일 비대가 급격하게 이루어집니다. 과일 비대가 급격하게 이루어져요. 실제로 인근에 있는 과원들을 비교를 해보면 요 미세살수 장치를 가동한 과원하고 가동하지 않은 과원하고 보면 과일 굵기가 가동 전에는 비슷했어요. 근데 가동 후에는 이 크는 게 눈에 차이가 날 정도로 크는 게 굉장히 잘 커요. 그 대신 단점은 있습니다. 직사광선에 의한, 그러니까는 요 가동을 멈추는 시간대에 직사광선에 의한 엽소 현상이 일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엽소 현상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엽소 현상은 하나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엽소 현상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장마 직후에 발생되는 엽소 현상은 입이 까맣게 타버리죠. 뜨거운 물에 데쳤는 것처럼. 그리고 그거는 낙엽이 됩니다. 그리고 직사광선에 의한 엽소 현상은 어린 잎 중심으로 약간 붉게 일부만 변하는 탄원 증상. 그런데 미세살수 장치를 돌리면
요게 일부 발생이 돼요. 햇빛에 진짜 직사광선이 탄 것처럼. 약간 붉게 변하는데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큰 피해는 없이 그래도 가동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더 높은. 근데 이게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관수만, 지표면에 관수만 했을 때하고 미세살수 장치를 돌려 가동했을 때 과일 크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SS기로 냉수 살포하는 방법. 이것도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두 시에서 5시 사이에 그냥 한 번 정도 살수를 해주면 일소 피해는 확실히 줄어들어요. 맹물만 뿌리기에는 아까우니까 3, 4일에 한 번 정도는 염화칼슘이나 초산칼슘 1kg 혼용해서 살포를 해주시면 더 좋은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미시살수나 SS기 품은, SS기는 크게 문제 안 될 거예요. 그냥 품어주는 겁니다. 탄저병이나 갈반병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요. 만약에 탄저병이나 갈반병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저걸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던 과원도 아까 보신 그 3개짜리 탄저병,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제가 이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미시살수를 하지 마시고 일단 방제부터 해놓고 2, 3일 탄저병을 예찰을 하고 추가 발생이 안 되면 그때 해 주십시오 했거든요. 근데 금년에 아무리 관수를 해줘도 과일이 크지를 않아요. 아무리 관수를 해줘도. 근데 이 미시살수 딱 돌리니까 크는 게 그날부터 달라져요. 과일 크는 게. 그래서 올해 같은 기상 여건에서는 미시살수 장치 가동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단점은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히려 플러스 요인을 더 많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수도 이거 많이 쓰시죠? 일소 방지제. 이 효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좀 적게 나오죠. 그러면 효과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걸 쓰고 나면 100% 효과를 바라거든요. 근데 100% 효과 보기는 사실 어려워요. 뭐가 됐건. 대신 일소 방지제도 한 번만 써서는 안 돼요. 금년 같은 여건이라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래서 2번에서 3번 정도는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일소 피해 받는 과일 보면은 받을 놈이 받아요. 이렇게 달리는 애들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사실 눈에 보여서 그러지 많다고 느껴지는데 실제 따보면 그거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돼요.
도장지 제거는 한 8월 20일경 홍로 기준으로요. 홍로만. 우리 김 회장님, 지금 홍로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죠? 예. 그럼 8월 20일경에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몇 퍼센트 정도 제거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하는 분 계신데, 예. 그분들은 많이 다 하거든요. 깔끔하게요. 그러면 과일 안 클 겁니다. 후기비 돼.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과일 후기 비대나 착색, 당도 향상하는 데는 제일 효과가 좋을 겁니다. 즉, 도장지는 전체 3분의 1 정도만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 대신 수관 안쪽에 있는 도장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격하실 때 이렇게 입이 있으면 많게는 이 정도, 그러지 않으면 이 정도, 그냥 장갑 끼고 쫙 훑어버리세요. 햇볕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렇게 있는 거 지금 요렇게 자른다는 거죠. 이 집 사과는 맛 더럽게 없는 사과 나올 겁니다. 사과나무에는 몇 종류의 잎이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요? 과촉력, 당과지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육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발육지는 또 이걸 세 개로 구분을 합니다. 정확하게 구분하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과대지, 결과지를 여기에 들어가고 발육지, 도장지를 이제 네 번째로 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이 정도 됩니다. 각 부분별로 잎 숫자를 보면은 이 정도 돼요. 근데 요거는 일시에 만들어지고 이것도 거의 같이 만들어져요. 요거는 10장이면 25일에 걸쳐서 잎이 10장이 만들어지고 20매로 보면 이거는 50일 소요가 되고요. 형성하는데. 요거는 75일이 한 75.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잎이 만들어지는.
이미 과총협은 벌써 끝났고요. 당과지협도 벌써 끝났고, 과대지 결과지는 7월 달에 기능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7월 중순 이후부터 수확할 때까지 과일을 키우는 잎은 이 두 개예요. 발육지하고 도장지. 근데 이거를 싹 따버리면, 햇볕 들어가고 따면 햇볕은 잘 들어가죠. 그럼 남아있는 잎들은 거의 90% 이상이 노엽들만 남아있어요. 기능이 거의 끝나. 물론 기능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죠. 근데 동화양분 생산 능력이 젊은 잎들이 10을 생산한다면 이런 노엽들은 거의 1 정도밖에 생산을 못해요. 10분의 1 정도밖에. 근데 도장지, 발육지, 과대지 키우려고 다 잘라버리면 남아있는 건 90% 이상이 노엽들만 남아요. 그러니까 햇볕은 잘 들어가는데 오히려 착색도 더 잘 안 되고 후기비대가 안 돼요. 그전에도 보여드렸던 사진입니다. 23년이 비도 엄청나게 많이 왔고 그래서 착색이 별로 좋지 않았던 해예요. 2년 전에. 근데 여기는 10월 13일이에요. 물론 강원도라는 그런 지형적인 그런 특징도 있지만 이 과원을 보세요. 뭐 요거는 그냥 근접 촬영한 거요. 이제 전체를 찍은 건데 도장지 제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장지. 이 과원. 아예 손 안 댔어요. 저격을 하기는 했는데 과일 주변에 있는 잎만 저격을 했어요. 자, 여기도 손 안 댔어요. 지금 사진이 지금 너무 햇빛이 강해가지고 사진이 제대로 안 나와서 그러는데요. 저기도 착색 굉장히 잘 됐습니다. 자, 여기는 깔끔하게 정리했죠. 도장지, 발육지. 깔끔하게 정리. 축지, 연장지까지 다 잘라냈어요. 남아있는 건 요것만 남았어요. 최상단부, 주간, 연장지에 있는 것들. 사과가 노래요. 붉은색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게 진한 적색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붉은색이 들어오다가 약간 노란빛을 많이 띠는. 햇볕은 이밭이 훨씬 잘 들어가요. 수관 내부까지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과일은 맛없어요. 왜? 남아있는 잎들이 노엽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신초들 많이 보이죠? 왜? 남아있는 노엽 가지고는 내년을 버틸 수 있는 저장양분을 못 만들어요. 노엽만 가지고는. 그러니까는 다시 생육을 한 거예요. 9월 달에. 새잎이 만들어져야 거기에서 동화양분을 생산해서 저장양분을 축적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도장지 제거하는 게 햇볕만 들어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 내년 농사까지 생각을 한다면 도장지를 절대 무리하게 다 제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잎 많이 따고 다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뭘 써요? 착색지 무리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 더럽게 없는 사과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절대 무리한 착색 관리한다고 무리하게 도장지나 발육지 이런 걸 제거하면 안 돼요. 요거를 모르니까 그래요.
입이 언제, 어떤 입이 어느 시기에 어떤 일을 하는가. 근데 저걸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햇볕만 잘 들어가게 하라고 그러지.